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업 중에서 우리 소방관, 그쵸? 구체적으로는 소방관들이 모두 공무원이니까 소방 공무원이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이 소방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 소방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릴 때부터, 그쵸? 어릴 때부터 이제 대표적인 진로희망 중에 하나잖아요. 소방관, 뭐 경찰관, 뭐 선생님, 뭐 이런 직업들은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인데, 오늘은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소방관을 선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인들이 이제 존경하는 직업, 뭐 설문조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항상 대부분 1위 아니면 상위권 3위 안에 드는 직업 중에 하나고, 특별하게 안티가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하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들지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블 영웅 같은 직업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블이나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은 뭐 약자들이 힘들 때 요청을 하면은 영웅들이 바로 날아오잖아요, 순식간에. 그쵸? 그것처럼 우리 소방관도 여러분들 힘들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119, 죠 119 신고만 하면은 바로 달려오잖아요. 뭐 그게 허위 신고든 뭐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반드시 날라오기 때문에 영웅 같은 그런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119 연락했을 때 한 1분 1초가 다급하잖아요. 그때 날아오는 소방관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고맙고,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당연히 소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 사이에서도 어떤 틈새 전략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방관이란, 자, 제가 이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사전에 나왔듯이 소방관이 화재만 담당하느냐라는 거를 묻고 싶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소방관들의 임무가 화재 진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소방관을 언제 부를까요? 자,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 적어놨어요. 보세요. 화재일 때 부르고, 그렇죠? 당연하죠.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그렇죠?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구조물에 갇혔을 때, 뭐 야생동물들이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곰이 나타났다든지, 위협적인 동물이 나타나든지, 뭐 그런 아니잖아요. 고라니가 뭐 도심에 출몰했다든지 등등등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쵸? 피해 처리. 혹은 뭐 시골이나 아니 도시에서도 벌집 등이 있을 때, 이거 제거했을 때, 그죠? 말벌이나 이런 거 위험하니까요. 아니면 자연재해, 태풍이나 열대야 등과 같은 장마나 이런 자연재해 있을 때 나오고요, 그쵸? 아니면 바다나 산악사고, 그쵸? 뭐 산에 올라가다가 조난당했을 때 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뭐 공장에서나 각종 제조업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당연히 119 신고해서 소방관이 오겠죠. 그 다음에 각종 생활 민원 처리, 그쵸? 이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느 정도까지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관을 불러야 되느냐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우리는 119를 콜 부릅니다. 그쵸?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관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고 접수, 119 신고 접수가 들어가면 바로 출동을 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어벤져스잖아요. 마블 영웅. 그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소방관은 이제 분류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소방관이라고 하면은 화재 진압만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소방관이 되면은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대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압대원입니다. 이 진압대원이 이제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소방 호수를 연결해서, 그쵸?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쏘고 이렇게 진압하는 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대원입니다. 구조대원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어디 갇혀 있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뭐 문이 폐쇄돼 있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뚫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구조물들을 제거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조대원입니다. 주로 이제 사고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일어나겠죠. 구조하고 뭐 교통사고나 구조대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대원들은 주로 군대 중에서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주로 이제 특수부대 그렇죠. 특수부대나 뭐 해병대나 이렇게 요런 데 전역한 사람들이 구조대원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사지로 그렇죠. 뚫고 들어가서 인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구조대원 많이 하고요. 세 번째는 구급대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급대원 즉 119 구급차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앰뷸런스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환자, 그 다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타는 빨간색 소방차도 지나가지만 항상 마지막에 이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싣고 그 다음에 구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싣고 가는 역할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응급구조사가 있었어요. 응급구조사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응급구조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구급대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외근직과 내근직. 자, 외근직은 뭐냐면 현장. 그러니까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뭐 진압을 하건 구조를 하건 구급을 하건 실제로 현장 출동을 하는 외근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근직은 뭐냐면은 소방서, 그죠? 소방서 내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출동은 하지 않습니다. 소방서 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근직, 현장직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얘기했고요. 이 내근직이 하는 역할은 뭐 다양하겠죠. 그렇죠? 행정 업무 하겠죠. 그렇죠? 우리 소방원들이 실제로 출동할 수 있게 뭐 하는 겁니다. 전화 받는 역할. 그렇죠? 전화 받는 역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그렇죠? 소방 장비들이 되게 고가고 그 다음에 막 불도 꺼야 되고 뭐 어려운 구조 환경 가기 때문에 쉽게 또 막 뭐 그을음도 생길 거고 뭐 장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장비, 그죠? 장비들을 보존하고 장비를 여러 가지 그렇죠? 사용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역할. 그 다음에 예산, 그렇죠? 예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역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소방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건물들은 그래서 뭐 스프링클러부터 시작해서 소화기, 소화전, 뭐예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소방 시설들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이 소방서 내근직들이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소방관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내근직보다는 현장직이 더 힘들고 내근직은 그냥 사무실 안에서 있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인식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소방관 같은 경우는 현장직보다는 내근직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라는 것이 실제 소방관들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정 업무도 빡셀 뿐만 아니라 이 장비 같은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장비 운용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으려 하고 그렇지만 소방관들은 실제 소방시설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줄다리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 뭐 시청과 구청과 같은 요 행정 공무원들과도 여러모로 또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래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성 근무자들, 그렇죠? 여성 소방관들,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여성 소방관들이 주로 이제 내근직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자, 소방관의 업무를 보시면 장점은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 보장되고요. 이 무한 체력은 뭐냐면 항상 이제 주로 현장직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구조 업무, 진압 업무, 구급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체력이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력 훈련을 하기 때문에 뭐 40대, 50대가 돼도
보통 사람 20대에 버금가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방서에 가면 항상 이 체력 단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체력 훈련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특수 직업이죠. 이것도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군인이나 뭐 이런 직업처럼 특수 직업이라서 다른 직업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수 직업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두 개가 뭐냐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 그렇죠? 직접적으로 출동해 가지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하는 직업.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했을 때 저는 소방관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힘들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존경심도 한껏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우리 소방관들은.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이렇게 받고요. 단점은 뭐냐면 체력적으로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무한 체력이긴 하지만 또 상반되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현장직을 하면은 체력적으로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중에서 위험 부담이 큰 직업 두 개 있죠. 첫 번째 경찰관, 두 번째 소방관, 그렇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찰관도 경찰관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소방관들도 당연히 현장 업무가 힘든 현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현장은 안 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은 항상 태세에 대비하기 때문에 24시간 교대 근무입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24시간을 2교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12시간씩 근무해서 되게 살인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3교대로 나눠서 그래서 좀 풀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대 근무는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교대 근무는 뭐 경찰, 소방, 그다음에 의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봉은 정해져 있어요. 소방 공무원 연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받는데, 근데 플러스 알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근무, 항상 8시간 근무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 출동이기 때문에 현장 수당도 있고 위험 수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따지면 연봉이 더 배로 많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내근직보다는 이 현장직이 훨씬 더 연봉은 더 많다. 그래서 더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보시면 여기 위에 순경, 경장, 경사 요거는 경찰 계급이고요. 소방사 요거 소방교 요런 거는 소방관 계급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관이 계급에 따라서 받는 호봉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 순경 혹은 소방사 9급 공무원 소방사로 들어가면은 1호봉이 여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호봉이 올라갈수록 10만 원씩 올라가고 진급을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된다. 그렇죠? 10년 정도 되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본봉을 받고 플러스 알파로 수당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 정도 봉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관이 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 적어놨는데요.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로 소방사, 9급 공무원, 소방사라고 하는데 공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99%, 98% 이상이다. 주로 소방관이 되려면 요 단계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로 치면은 경찰 공무원, 그쵸? 9급 순경 공채 시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력 채용, 경찰이라고 하는데 경력 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경력 채용은 보유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경력 채용은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응급 구조사나 뭐 요런 의료와 관련된 거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 채용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 지역별로 되게 많이 줄어서 여러분들은 요거보다는 요 공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방 간부부생이라고 해서 약간의 경찰로 치면 경찰대학처럼 간부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은 6급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은 경위, 그쵸? 경위부터 올라가는 것처럼 소방관도 하면은 6급 소방위라고 하거든요. 여기부터 가서 간부 양성을 할 수 있는 후보생을 뽑는데, 이 후보생도 되게 인원이 작아요. 한 30명 정도 뽑아요, 1년에. 그래서 이것도 크게 여러분한테 관련은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 있는 친구는 가게 되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소방서를 일단 들어가서 9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간부 후보생 시험을 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모집 인원은 한 750명 정도, 요 공채 시험입니다. 750명 정도 모집했고요.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당연히 서울, 경기 지역이 높겠죠. 어쨌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대 1 혹은 20대 1 정도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무원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교했을 때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또 플러스로 소방 공무원은 뭐가 필요하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체력에 좀 자신 있는 친구는 오히려 필기 시험만 어느 정도 통과한다면 이 체력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전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이제 해커스 소방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자,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봐요. 소방관계법규, 소방학 개론, 행정법 총론. 이게 주로 소방과 관련된 법을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보겠고요.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상 기본으로 따지는 조건이, 자격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3급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 주로 토익을 많이 보죠. 토익 550점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필기 시험 합격하면 체력을 봅니다. 체력. 이 체력이 중요해요. 소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6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악력은 손 힘이고, 백은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TV에서 봤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고정시키고 손에 이렇게 줄을 잡아서 줄을 당기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줄을 밑에서부터 쭉 당기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상체에 있는 백은력을 시험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좌전굴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유연성 테스트.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체력 검정에서 해봤죠, 학교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 테스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뭐 이런 거 6가지를 봅니다. 자, 이렇게 통과하면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은 이게 2가지가 있고요. 발표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 소방에 관한 이슈, 그 다음에 최근 상황에 관한 이슈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현재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왜냐하면 소방도 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찰도 그렇지만 소방도 사람 사이 관계나 실제로 구조를 할 때 필요한 소통 관계에 있어서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공직관, 책임감, 그 다음 대인 관계 이런 것들 면접 보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체력 검정이에요. 이게 쭉 6가지 1, 2, 3, 4, 5, 6이 있고요. 1점부터 10점까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합격하려면 주로 이제 10점 이상 받아야 되겠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한지를 자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괜찮겠다 하는 친구들은 체력까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소방은.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아까 이제 좀 작긴 하지만 소방 간부 후보생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 시험을 해서 합격하면 6급 소방위로 간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관들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경찰처럼 계급이 있는데 주로 이게 최상위에 있는 계급들은 이렇게 소방 간부 후보생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매년 30명 정도만 선발하는데 이건 또 독특하게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13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이제 남자는 이렇게 해서 26명, 여자도 인문 2명, 자연 2명에서 4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올해 봤더니 40대 1 정도 됩니다. 근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았어요. 자, 보시면 체력이나 이런 건 비슷하니까, 면접은 비슷하니까 필기시험만 가져왔는데, 인문계열은 주로 요 필수 과목 요거 2개는 이제 자격시험입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2급, 그 다음에 영어 토익 점수 600점인가 이상 되면 되는 거고요. 이건 통과고요. 헌법과 행정법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 있는 요 과목 중에서 2가지 선택. 자, 자연계열은 헌법과 자연과학 개론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과목 선택. 자, 왜 이렇게 소방은 인문과 자연을 나눠놨을까요? 왜냐하면 소방은 뭐합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사고 현장에 가면 다 뭡니까? 건축물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폭발음이 일어나서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화학 공장, 화재 현장,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현장이 기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자연계열, 기계나 건축이나 화학이나 뭐 전기나 이런 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연계열을 전공한 간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계열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해서 자연계열 과로 갔다가 이렇게 소방이 간부 후보생으로 가도 돼요. 길은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특정 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메리트를 볼게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소방 관련 학과가 유리합니다. 우리 보면 전국에 전문대 4년제 대학에 이런 소방학과, 소방안전학과, 소방행정학과 같은 소방학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봤던 공채시험에 소방 관련 과목들이 두세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요 학과에 가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학과가 유리합니다. 내가 소방관만 목표로 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소방관이 몇 년 전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여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공무원들보다 일반 공무원, 행정공무원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낮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력이 좀 자신 있으면 공무원, 소방공무원 충분히 도전해 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죠.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국민적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내가 보람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소방관이 우리나라의 슈퍼 영웅, 히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좀 힘들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 있다면 소방관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